안녕하세요.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소 박상주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중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북경 쪽으로 다녀왔거든요. 근데 정말 덥더라고요. 근데 날씨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해가지고 제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엄청나게 더웠어요. 그래서 반팔을 좀 가져가기는 했는데 우선 이제 날씨가 뭐 실내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긴팔을 먼저 다 입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반팔을 입기 시작했는데 금요일부터는 또 추워졌어요. 토요일 날은 바람 엄청 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북경은 굉장히 더웠다가 추웠다, 좀 드라마틱했다. 근데 이제 더울 때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세먼지도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 굉장히 화창한 날씨였어가지고 잘 다녀온 것 같아요. 그럼 지난주 이제 그 증시부터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1.01% 올랐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한 주간 2.07%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제일 많이 올라서 3.3% 상승했어요. 역시 지금 뭐 구글이 지난주에 한 주간 아마 16% 정도 올랐을 텐데 뭐 이제 구글이 좀 주도하기도 하면서 기술주가 아직까지는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경제지표 발표한 거는 사실 많이 없었죠. 이제 화요일 날 미국의 월간 소매 판매 발표됐는데 이제 지난달에 마이너스 0.7%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 같은 경우에 0.8%였는데 실제로는 0.4% 정도 나와서 좀 부진한 모습 예상했던 대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미국의 건축 허가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예상치랑 지난달 뭐 다 비슷하게 143만 건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41만 건 정도가 나와가지고 역시나 건축 허가도 예상대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 같은 경우도 좀 부진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4월 달에 3월까지죠. 예, 3월까지 이제 그 주택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이제 30개 도시, 50개 도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4월 달에 수치도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전망 자체도 좀 안 좋게 하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아직도 DR 홀튼이라든지 개발업체들은 좀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업체들한테는 좀 주가에 반영이 다 된 건가? 요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궁금한 면이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결론이 난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결론이 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역시 증시에 가장 영향을 줬던 거는 부채 한도 협상이었겠죠. 이제 이번 주에도 아마 부채 한도 협상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면이 있는데 지난주에 사실은 목요일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가 이제 협상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G7 이제 뭐 떠나면서 이제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떠났고 21일 정도,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제 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G7 미팅을 떠나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것 같고 21일 정도의 이제 일정을 좀 조기에 접고라도 돌아와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이제 협상 중단했다. 뭐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일부 세금 이제 축소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잘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좀 멈춰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아직 입장차가 줄여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공화당 의장인 메카시랑 이게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메카시랑 이제 이게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메카시 공화당 의장이랑 이제 그 담판을 맺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담판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아니 이번 주에는 담판이 돼야 돼요. 이번 주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당장 다음 주 목요일인가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재무부 옐런 의장이 제시를 했던 디폴트 시한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담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도에도 이런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한 그런 어떤 글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고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디폴트가 발생한다고 하면 2011년의 증시보다는 더 급격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사실은 지금은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금리 인하를 하기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11년도랑 지금이랑 비슷한 점을 좀 보면은 2011년에도 예산안 처리 관련돼서 분쟁이 좀 있었어요. 미국 재무부에서는 2011년도 8월 2일 날 디폴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급부상하면서 채권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8월 2일이 딱 됐을 때 결국에는 이제 초당적인 슈퍼위원회를 좀 만들면서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은 결국 했고요, 다행히. 근데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추가 감축 방안을 이제 초당적인 이 슈퍼위원회를 통해서 모색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요. 만약에 합의점을 못 찾는다고 하면은 예상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이 시퀘스터를 시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디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한 위기 상황까지 가서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면에서 지금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지금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신용평가기관인 S&P에서 이제 8월 2일 날 그렇게 결론이 나고 8월 5일 날 미국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넣었어요. 그리고 4개월 뒤에는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무디스랑 피치는 그때 강등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체 기준이 너네들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논란도 좀 있기는 했는데 사실 뭐 2008년도에 우리 뭐 발생했던 일들을 보면 신용등급 평가 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비슷한 점들이 있었고요. 그럼 시장의 반응은 어땠냐? 주식에서 이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을 거잖아요. 이제 주식 조정 받으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이 됐으니까.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결국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국채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진 거예요. 국채 가격은 상승을 했다는 걸 뜻하겠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한 2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은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 모여있는 S&P 600 스몰캡이라든지 S&P 400 미드캡 같은 경우에도 25% 이상씩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6.1% 하락했어요. 그래서 사실 S&P 500보다도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반응을 보면 만약에 이제 이번에 증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게 더 많이 깨질지는 사실은 이거는 뭐 이게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중소형주는 뭐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빠지는 거고 S&P 500 전반적인 장을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그거보다는 덜 떨어진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도 나스닥 기술주들은 많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기술주들이 제일 선방을 하고 있죠. 이런 거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섹터별로도 좀 보면 재밌는 게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이제 오일, 가스, 요 이제 그 개척하는 회사들, 익스플로레이션 회사들 이런 데가 한 40% 가까이 빠졌고요. 그리고 은행주가 한 30% 넘게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 쪽이 31%. 그리고 이제 뭐 원자재,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선방을 한 섹터는 유틸리티. 그리고 이제 컨슈머 스테이블이니까 뭐 필수 소비재들. 그리고 리테일, 그리고 헬스케어, 기술 요런 쪽이에요. 심지어는 유틸리티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이 기간은 2011년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 한도 협상 관련돼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최고조를 넘어서는 순간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6개월 정도의 하락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 500은 중간, 나스닥이 선방했고 중소형주는 많이 빠졌고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은 이제 유틸리티라든지 필수 소비라든지 이제 경기 방어주 그 성격이 있는 이 주식들이 제일 선방했다. 요거는 저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27% 상승했습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이제 좀 눈에 보이는 이런 흐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만약에 디폴트 위기까지 가고 디폴트가 난다고 해서 정확하게 똑같은 반응이 날 거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뭐 이게 항상 똑같은 반응이라고 하면 뭐 주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마는 매번 상황이 다르고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르다 보니까 매번 반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참고를 하자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2011년도와 2023년도의 차이점을 좀 보면요. 첫 번째로 금리를 볼 수 있는데 2011년에는 제로금리 수준이었어요. 양적 완화를 한창 하던 시기였고요. 현재는 5% 이상의 고금리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죠. 그래서 완전 정반대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런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자금을 풀어서 이제 어떤 부양을 할 수 있는 룸이 2011년도에는 조금 적었다라고 보면 지금은 금리가 아무래도 고금리이다 보니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어떤 충분한 룸은 조금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도 얼마 전에 뭐 금리 그렇게까지 올릴 일이 있냐라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금리 입장에서는 좀 볼 수 있는 반면에요. 인플레이션 입장에서 두 번째로 좀 본다고 하면은 2011년도에 인플레이션은 2%대로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떨어졌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하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연준에서 뭐 파월 의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해도 만약에 이제 디폴트가 나면은 인하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고금리 기조를 가져갔던 거를 끝내는 거구나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연준에서도 디폴트가 발생해서 이거 경기 부양을 해야겠는데 라고 해도 금리 인하를 성급하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때 유럽 위기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인 상황도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식 측면에서 보면요. 전반적인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2011년 대비 지금 보면 2배 정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더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연방정부의 이제 재정 적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2011년도에는 GDP 대비 9.3%였습니다. 재정 적자 비율이.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은 2011년도에는 9.3% GDP 대비 23년 현재에는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1%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이 더 낫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추세로 볼 때는 조금 달라요. 2011년도에는 9.3%였고 그 당시가, 그리고 연말에 보면 8%까지 떨어졌거든요. 축소 추세에 있었던 시기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1%인데 요게 2022년 7월 달에 보면, 그러니까 7월 달이니까 뭐 한 8개월 이 정도 만에 한 2배 정도가 됐어요. 그다음 2022년도 7월 달에는 4%였거든요. 근데 지금 3월까지 해서 7.1% 정도가 됐으니까 빠르게 증가를 단기간에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확장 추세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그 당시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런 거에는 좀 우리가 뭐 디폴트가 나면은 주식시장은 좀 조심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게 모릅니다. 만약에 디폴트가 진짜 발생을 한다. 그럼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한다. 뭐 그런 조건은 달겠죠. 요거는 뭐 일시적인 조치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건을 달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또 환호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A는 B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참고를 저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한도 이번 주 굉장히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제가 흥미있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그 테이크2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뭐 매출은 조금 올랐는데 EPS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예상치보다. 그래서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은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날 한 13% 정도 제 기억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망에 대한 거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한 개의 타이틀을 신규로 내놓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면서 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먼저 이제 테이크2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보시면은 테이크2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이제 회사가 진가
그리고 락스타 게임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진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저는 지금 페이스북을 하지 않지만 과거에 페이스북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SNS 게임이 굉장히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카카오 게임이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 서로 이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랭킹도 매기고 이렇게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템도 사고 그런 SNS 게임의 거의 이제 대가였죠. 요런 진가를 사실 락스타 게임 그 테이크 투에서 작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테이크 투까지 가지게 됐는데 그 당시에 한 127억 달러 정도 줬던 걸로 기억하고 127억 달러 정도 줬으니까 이게 한 15조, 16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큰 금액을 주고 인수할 정도로 괜찮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인수를 해서 지금 뭐 초반에는 조금 매출이 부진했었는데 지금은 기여도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락스타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GTA 뭐 이제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 있잖아요. 이 GTA가 지금 5까지 나왔는데 매번 출시될 때마다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매출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GTA라든지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하시는 분들 아시는 그런 레드데드 리뎀션 요 게임 같은 것들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둘 다 게임의 성향은 좀 비슷해요. 자유도가 굉장히 높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미션 수행도 하고 뭐 그냥 다른 뭐 일상생활 하듯이 어찌 보면은 지금 뭐 그 VR에서 하는 뭐 그런 게임들의 시초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판을 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끝판을 깨는 게임이 원래 좀 적기는 하지만 GTA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좀 세죠. 항상 미션을 수행하다가도 그냥 뭐 중간에 딴짓도 하고 뭐 특히 이제 게임할 때 뭐 막 경찰하고 싸우고 막 뭐 거기 이제 막 경찰도 되고 막 나쁜 놈도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막 그 나중에 군인도 오고 어디 들으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어디까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GTA 5인가 할 때 한번 이제 그 굉장히 좋은 집에 막다른 집에 자리를 잡고 막 경찰들이랑 싸우고 하다가 나중에 막 헬기까지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단계까지 한번 해봤는데 어찌됐든 자유도가 너무 높아서 끝판 깨기는 쉽지 않은 게임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GTA5가 나온 게 아마 2013년이나 12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그 미국 주식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야간 근무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밤새 블룸버그에서 이 게임에 대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한번 나오면 매출의 성장도 높고 이제 기업의 주가도 많이 오르는 그런 타이틀인데 이게 지금 GTA 온라인 이런 것들 출시를 하면서 계속 이제 매출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요번 실적에도 이제 GTA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NBA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그 NBA 2K 그 2023년 그 게임도 굉장히 실적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매출은 조금 잘 나온 편이고요. 근데 뭐 매출이라든지 뭐 EPS 이런 것들이 요번 주가에 영향을 준 건 아니고 전망인데 중요한 전망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23년 지금 회계 연도가 2023년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 연도랑 실제 연도랑 다르잖아요. 이제 테이크 투의 회계 연도는 4월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요번 3월 실적이 2023년도 회계 연도 실적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신규 회계연도 2023년 4년도 회계연도인데 매출은 54억에서 55억 달러 정도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전망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이라든지 요즘 실적을 팔로우업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새는 전망을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보수적으로 받아들여서 주가 빠져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보면 아 주가 빠지네. 이거 주가 빠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회계연도죠. 그러니까 2024년 4월부터 그 다음에 2025년 3월까지의 회계연도, 2025년 회계연도에 대해서 신규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다. 그래서 매출이 80억 달러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54억에서 55억에서 80억으로 뛰면은 사실은 거의 80% 가까이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매출이 많이 뛰는데 이게 어떤 타이틀을 발표하기 때문이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작용을 한 거예요. GTA 6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GTA가 5가 나온 지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흘렀으니까 이게 다음 차기작이 나올 때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락스타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한번 나오면 잘 나오기는 하는데 너무 공백 기간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드데드 리뎀션이 2가 나온 게 좀 됐거든요. 근데 이 2 나온 이후로 지금 웬만한 뭐 내세울 만한 신규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인데, 지난 작년인가 작년 9월인가 한번 해킹 이제 영상들이 공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 해커가 이제 내부 직원들의 메신저나 이런 것들을 해킹해가지고 그 안에 GTA 6의 정보를 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도 따로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회사에서도 공개돼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정도로 입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 GTA 6 영상 맞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그런 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회계연도에 대해서 신규 게임을 출시를 하는데 매출이 뭐 80% 가까이 뛴다고 하니까, 와, 이거는 대작이 나오는구나. 그럼 GTA 6구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GTA 6가 나온다는 기대감에 이제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기대감이라 해도 너무 앞에 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신규 타이틀에 대해서 조금 목말라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경영진이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한 가지 우려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2024년도 회계연도에 대해서 실적을 그냥 기존대로 유지를 했다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진가나 이런 것들이 SNS 게임이다 보니까 광고 수익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유저들이 지금 뭐 가처분 소득이 많아야 그 게임의 속에서 아이템을 사는 거지. 지금도 나 먹기 살기도 바쁜데 좀 밥도 안 먹으면서 이제 아이템을 살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안 좋을 것 같다, 한동안은. 이렇게 어떤 간접적으로 좀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 상황이 더 심화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계획대로 잘 될지는 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GTA 6가 나오면 어떤 주가 영향이라든지 실적 영향이 엄청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약관화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아직 너무 멀은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그 밸류에이션을 쭉 땡겨와서 지금 산다고 하는 게 좀 솔직히 부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볼 것 같아요. 관심 종목에 안 넣고 그냥 이렇게 테이크 투 뭐 GTA 6 알겠어 이러고 넘어가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내년 4월이라는 시한을 두고 좀 계속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할 것 같은데, 지금은 13%확 뛰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그냥 대충 봤을 때 이게 뭐 디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 좀 과도하게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굳이 뭐 GTA 6를 보고 뛰어들 것은 아닌 것 같고, 요거를 좀 지켜보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분할 매수하면서 GTA 6가 진짜로 발표가 됐을 때, 빵 터졌을 때, 이때 어떤 그 가능성을 두고 좀 가져가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진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진가를 이제 작년에 인수를 하고 나서 그 전체 테이크 투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40% 이상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 타이틀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콘솔 게임, 흔히 말하는 우리가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기계를 가지고 이제 하드웨어를 가지고 플레이해야 되는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 꾸준히 매출이 비슷비슷하게 발생하거든요. 이제 테이크 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진가와 같은 모바일 게임의 매출이 붙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진가가 뭐 잘 된다는 가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과거에는 매출 비중이 뭐 20% 이하였다가 지금 커졌다는 것은, 근데 콘솔 매출은 똑같다는 것은 결국에는 매출이 외향적으로는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요거는 매번 실적 발표할 때마다 진가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수익성을 내고 있는지 요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경제 지표가 뭐 주 초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목요일 날 미국 FOMC 회의록 발표가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중요하네요. 이제 개인 소비, 그리고 개인 소득, 그리고 내구재 주문, 이렇게 경제 지표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 후반에는 그런 경제 지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주중 내내 지금 언제 단판을 지을지 모르는 이 부채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켜보고 있다가 뉴스가 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제가 그 유튜브의 커뮤니티나 그리고 이제 그 인스타그램의 글로벌 스탁소 요쪽에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거를 좀 꾸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다 같이 화이팅 하시고요. 영상이 좀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 팔로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